공간 벡터. 공간 벡터가 29번에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은 공간 도형을 포함해서 접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벡터를 다루려면 시점과 종점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시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시점을 일치시키고, 그래서 점을 두 개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점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게 AB 벡터로 만들 거야. 얘로 만들 건데, 가능한 방법이 덧셈으로 분해하는 방법과 뺄셈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점을 여러 개를 준 거야. 이렇게 PQ를 뭐 4면체를 주든지 아니면 평면과의 교점이나 뭐 원이라든지. 그런데 경로에 관계없이, 이렇게 벡터는 경로에 관계없이 출발점에서 도착한, 벡터를 이용해서 도착한 점까지가 실제로 이 벡터가 의미하는 벡터야. 경로를 여러 개를 심어도 되거든요. 즉 AP 플러스 PB로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 AP에서 PQ로 갔다가 다시 QB로 와도 돼요. 경로를 여러 개 잡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내가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 분해해서 다루는 게 쉽겠다라고 하면 분해를 하는 거고, 아니면 점이 너무 여러 개야. PQ, A, PQ면 점이 4개잖아. 4점을 다루는 게 복잡하면 점을 2개로 만드는 거고, 또 2점으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던가. 그래서 뺄셈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죠. 뺄셈으로도. 주로 원점을 잡아가지고, 이게 시점 일치하는 방법인데, AB 벡터는 OA 벡터랑 OB 벡터를 빼서 만들죠. 마이너스 쪽에다 시점을 잡아주면 되죠. 얘는 OB, 마이너스 OB 이렇게. 뺄셈을 이용한 시점이 자동으로 일치가 되거든요. 되죠? 그 다음에 점이 여러 개를 했을 때는 2점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경로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줄 수 있겠고. 자, 시점이 일치되고 나면 여러분들 뭘 시키냐면 연산을 시키는데, 벡터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과 내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뺄셈은 덧셈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일단은 덧셈과 내적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덧셈과 내적 연산을 이용해서 벡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29번의 대표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덧셈이나 내적의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크기와 방향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벡터의 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즉 시점과 종점 사이의 거리가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제 일단은 그냥 이제 가시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향 문제는, 벡터의 방향 문제. 소연아, 벡터의 방향은 뭐뭐가 있어요? 벡터의 방향은 3가지로 다른데 뭐뭐가 있어요? 영희야, 벡터의 방향 뭐뭐가 있어요? 수직, 평행, 여기 세타에 이렇게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수직이면 뭐예요? 성원아, 벡터가 수직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적하면 뭐야? 0이란 말이야. 이 문제가 제일 쉽고, 이거는 이제 등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평행이라는 거는 미정계수가 나오거든요.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이라는 사실은 A 벡터가 KB가 이건 십자구 계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벡터 이름각이 90도나 180도 0도가 아니라면 코사인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세타를 안다는 것은 세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각에 대응하는 삼각비를 이해하면은 세타를 아는 건데, 삼각비는 크기와 내적의 비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방향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모르는 바가 아니라 방향 문제로 나오면은 이게 수직인지 평행인지 아니면 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29번에는 주로 각이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직 평행이 잘 안 나와요. 수직 평행 나오면 앞에 15번 전에 한 2, 3점짜리로 나오죠. 수직 평행은 3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는 주로 세타로 나와요. 29번에 나오는 문제는 저기에다 이제 덧셈과 내적을 연결해서 주는데, 늘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시점을 일치시킬 때 시점은 주어진 도형에서 도형이 이제 원이나 구가 나오면 어디다 잡아요? 그렇죠. 중심에다 잡고, 다각형이 나오면 꼭 시점에다 잡습니다. 지금까지 29번은 대부분 원이나 구를 줬어요. 꼭 시점에다 잡아서 시점 일치를 시키면은 주로 뺄셈으로 시키거든요. 여기다 잡아서 원이나 구 타입에서 시점 일치를 시킵니다. 29번은 주로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시점 일치를 아무렇게나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시점 일치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돼요? 소연아, 시점 일치하고 나면 뭐가 생겨? 시점 일치를 하고 나면 무슨 효과가 생겨? 원래 시점 일치하면 일반적으로 크기가 상수되고 방향만 변수가 됩니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한 시점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돼. 크기는 상수고 방향은 변수입니다. 이런 형태가 시점 일치의 효과야. 그런 상태에서 그럼 얘는 크기가 고정됐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면 주로 원이고, 평면에서 원이고 공간에서 구야. 그렇지. 2017년 29번을 풀 때도 아니 전 29번도 다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벡터는 정해져 있어. 방향이 변수인 아이가 있어. 이 방향은 평면일 때, 근데 이제 평면은 29번에 잘 안 나와요. 그 앞에 무엇이지 19번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오지. 평면에서는 원이고, 평면에서는 원이고, 공간에서 제발 9라고 생각해야 돼. 공간의 9. 여기 모든 방향이지. 모든 방향은 평면에서는 원이고 공간에서는 9거든. 근데 이제 세타가 범위가 있어. 자, 지금 크기를 상수로 만들어서 방향만 변수로 만들었는데 세타가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0에서 알파까지로 합시다. 0에서 세타가 이렇게 알파가 범위가 있는 방향이면 얘가 평면에서는 원의 일부죠? 그죠? 원의 일부. 원의 일부니까 부채꼴의 호가 됩니다. 자, 세타가 범위가 있는 방향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0도고 요 각이 알파면은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부채꼴의 호가 됩니다. 공간에서는 이거를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그치? 공간에서는
이런 모양을 갖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뿔의 밑면을 포함해요. 원뿔의 밑면.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알파잖아. 그지?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원뿔의 밑면이 이렇게 생기고, 그지? 그 원뿔의 밑면에 이쪽 면에 있는 구 있지? 아이스크림 콘에 그 혓바닥으로 이렇게 잘 하면 이렇게 구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 여기 지금 뭔지 이해돼요? 오늘 월드컵 하나씩 먹어야 되나? 그 아이스크림 부분.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얹으면은 그 부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안 다뤄봐서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단면은 얘인데, 단면.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은 얘인데, 그리고 뿔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끝점들만 모으면 이렇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뿔이 있고, 그 원뿔이 있고, 아이스크림 콘이 있고,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올려놓고, 딸기 아이스크림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범위가 있는 방향을 가진 크기가 상수인 벡터가 평면에서 이건데, 이게 29번엔 얘가 안 나와요. 공간에서는 이 아이스크림 추워요. 서울 아이스크림 너무 그렇지. 더 떼어봅시다. 이거를 그림을 한번 조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조금 이제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원래 원의 일부라고 좀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여기다 구를 반구를 올려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고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림이 잘 저렇게 그리면 안 그려지고 네가 이해할 수 없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거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17년 9월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평가는 좀 쓰레기인데, 이제는 평가는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지울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방향만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벡터가 까다롭게 나오는데 그거를 시점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크기들은 상수인 벡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가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가를 할 때는 벡터는 항상 시작과 끝만 보면 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그 다음에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지? 무한대 가면 어디까지 가지? 그렇게 얘가 무한대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시작 끝을 봐야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구할 때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상상을 해줘야 돼. 시작과 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뭐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먼저 지금 시점이 일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덧셈은, 그 다음에 얘는 크기가 상수거든요. 응? 크기가 상수면은 덧셈은 있잖아. 뭐야?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얘가 P라고 하면은 지금 크기가 상수란 말이야. 크기가 상수. 그죠?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AB 플러스 AP 요게 되잖아요. A 플러스 AP. 그치? 시점이 일치된 벡터란 말이야. 여기 점이 몇 개 있어요?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A랑 B랑 P랑 3개 있잖아요. 이렇게 점을 2개로 바꿀 수가 있어. 점으로 2개로 바꾸려면은 개수의 비를 생각해.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1대 2니까 여기다 2분의 2를 곱하면 BP의 중점을 미들 포인트라고 했을 때 얘는 2배의 AM으로 바꿀 수 있죠. 동일합니까? 이게 뭐예요? 점을 2개로 바꾸는 거죠. 그게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이거면 여러 개 점을 2개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기술도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대잖아요. 그래? 이게 점이 2개로 바뀐 벡터는 시작과 끝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평면에서 모든 방향을 다 갖는다고 해볼게요. 자, 모든 방향을 다 갖는다고 하면 평면에서 벡터의 한 점이 이제 A, B를 고정해놓고 P를 움직였을 때 P가 원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두 성분이 이루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두 성분이 이루는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도부터 180도까지. 180도 넘어가면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 뭐냐면 선분직선 20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만 쳐다보면 요놈하고 얘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꼬랑지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이 쟁각을 0도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은 180도가 되잖아. 20기가 다시 0도로 와. 그지? 근데 이놈이나 이놈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0도부터 180도까지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그런 거. 봐들? 그러면 시작이 0도죠? 동해 이렇게 B가 있고 이렇게 P가 있을 때 0도일 때 0 라디안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끝이 어디야? 여기 B가 있고 여기 P가 있을 때 그죠? 이게 180인가 파이 라디안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부분의 벡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B와 P의 중점이 여기에 있죠? 맞습니까? 그 2배 하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동해.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더하면은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역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의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돼? 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길에서 이 길을 빼니까 얘는 이 길이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짧은 거죠. 동의합니까? 받아들여요? 자, 이걸 알아야 29번에서 계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모든 방향을 다 가지면 덧셈의 최대는 언제야? 지금 여기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크기를 상수로 만들어서 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지? 방향으로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야. 에? 방향으로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야. 그래서 시점 일치를 통해서 크기를 상수로 가졌는데 얘가 모든 방향을 다 가져. 야! 너 시기 모든 방향을 다 가지면은 맥스는 언제야? 맥스는 이 신의 방향. 언제 최대라고? 같은 방향인데 최대고. 이걸 알아야 계산을 나중에 파이널 파트에서 덜 합니다. 미니멈은 언제 생겨요? 만방이라는 거 아닌가? 29번은 공간 속에서 이 점들을 다루는 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머리 쓰고 나서 계산할 때 저걸 알아야 파이널이 좀 쉽습니다. 내적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쉽고요. A 합의 최대는 A 플러스 B의 맥스민 문제가. 그 다음은 내적이 나오는데 내적의 최대 최소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9번 문제틀이 하나야.
2017년 9월 29번도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냐? 결론이? 그러네. 최대 최소 구하는 거죠?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틀이 하나야. 먼저 시점 위치에서 크기 상수로 만들었고, 방향이 모든 방향이냐 아니면은 범위가 있는 방향이나 놓고, 일단은 모든 방향 때는 각방 만방에서 푸는 거고. 지울게요. 내적도 똑같거든요. 내적도 왜 똑같은지 좀 정리를 해보고, 모든 방향 파트 정리하고 범위가 있는 방향 파트 정리해줄게요. 이게 큰 틀 속에서 봐야지. 세부적인 계산법은 여태까지 배운 걸 다 종합해서 적용해야 되니까 상수선도 좀 써야 되고, 뭐 직선의 방정식, 뭐 부의 방정식 이런 것도 좀 써야 되고, 뭐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든지, 뭐 방향 벡터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써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내적도 그래요. 내적이 A 내적 B를 생각해보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점 일치를 하고 나면 크기가 상수가 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야? 얘랑 얘가 상수죠, 상수.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최대 최소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평면에서 모든 방향을 다 가지면은 두 선분, 두 벡터가 이런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0도부터 180도. 그지? 그럼 0에서 180도까지 코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각이 가장 클 때 최소고, 각이 가장 클 때 몇 도인데? 180도. 180도가 무슨 방향이? 반대 방향. 그때 미니멈은 3개일 거야.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일 때, 0도일 때 코사인이 최소지. 그죠? 그래서 시점 일치 시켜서 내적의 최대 최소도 덧셈이랑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쉬운 거야. 왜냐면 어쨌든 벡터로 정리해서 시점 일치 시키고 나면은 같은 방향대랑 반대 방향대만 계산을 하거든. 일단은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이 공간 속의 이 벡터가 어떤 점을 시점 일치 시켜서 어떤 벡터로 봐야 되느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얘도 그래? 맥스는 갓방이고 미니멈은 반대 방향이죠. 이게 뭐야? 모든 방향을 다 가지고 A, B를 마찬가지로 시점 일치 시켜서 크기를 상수로 만들고 모든 방향을 다 가질 때, 그럼 모든 방향을 다 갖는 문제는 구랑 원에서 나옵니다. 시점을 내가 9랑 1의 중심을 잡으면은 9 위의 점을 이렇게 돌면서 모든 방향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방향을 갖는 문제는 시점이 모든 방향을 갖는 문제 있잖아. 얘들은 내가 시점을 어디로 택하면 9의 중심, 1의 중심을 택하면은 나머지 벡터들이 방향을 상수로, 방향을 모든 방향을 다 갖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위,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뭐 포물선 위에 점을 주고 또는 정삼각형이나 무슨 직사각형 위에 점을 주고 나서 벡터를 변형을 시키면은 9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방향이 모든 방향을 다 못 가져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시점을 1과 9의 중심으로 잡으면 이게 모든 방향을 다 갖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다각형이나, 그죠? 입체도형 9나 1이 아닌, 그죠? 기둥이나, 그죠? 다각형이나 다각기둥, 다각뿔에서 다각기둥, 다각뿔에서 뭐 정사면체라든지 아니면 뭐
정사각분이라든지 뭐 육각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면 시점을 어디서 택한다고요? 꼭지점에서 택한단 말이에요. 시점은 꼭지점 뭐 이런 데서 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은 모든 방향을 갖진 않아요. 그죠? 범위가 있는 방향 문제가 나옵니다. 범위가 있는 방향. 여러분한테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다행히도 이 범위가 있는 방향 문제는 한 80%가 30도, 45도, 60도 즉 특수각에서 30도, 45도, 60도로 되어 있는 문제가 80%가 이 정도 되었고요. 그게 아닌 거는 1대 여러분 알고 있는 비형이 1대 2대 이런 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얘를 알파로 놓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몇 도인지가 몰라.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 내가 삼각비를 알면 각을 아는 거야.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1대 2대 루터가 나와도 당황 안 하고 1대 2대 루터니까 알파가 몇 도인 거지? 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알파가 몇 도인지 뭐가 궁금해. 그죠? 이거 아니면 3대 4대 5랑 그다음 1대 루트 2대 3이고 1대 루트 2대 3. 그죠? 요게 나머지 19% 선택. 나머지는 요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저 알파가 뭔지 모르고 예! 놀랐지? 그냥 목소리가 잘 나오나 놀라. 나머지 1%는 나도 몰랐대. 뭐라고 좀 모르겠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수능에서도 이게 좀 주류고. 여기에 5대 12대 13도 포함된 거예요. 정수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쟤네가 나오면 알파는 궁금하지 않은 거겠죠? 좀 힌트를 주자면 29번 한번 풀어서 짜릿해보라고 얘기하면 이제 29번이 이 문제야.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 이번 17년 9월 29번이 이제 이 문제. 근데 매년 29번은 이런 형태라 가지고 조금만 이제 좀 연습하면 할 수 있긴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은 각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각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각들이 있어요. 야!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각이 있어요. 얘가 나오면은 일단은 이 각 조사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각을 조사를 해봐야 돼. 이렇게. 첫 번째로는 평면이 2개 나오면은 각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평면과 평면. 물론 이제 각 조사하는 방법은 저뿐이 없어요.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분의 내적이거나 또 뭐 있냐? 응? 너 정사야, 양정사야. S분 S'다. 요거는 피타고라스로 길이 정리하고 나면은 각도가 나오니까. 그 각을 조사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그 기술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평면과 평면이 나오면 이면각 조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평면과 평면이 나오면은 일단 각을 알아야 돼. 에? 소연아. 또 평면하고 누가 나오면은 소연아. 평면하고 직선이 나오면 각을 알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구랑 평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가 9가 있고 여기 평면이 얘를 자르고 간데 구랑 평면이 만나는 게 무슨 원? 교원. 그죠? 이 교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교원의 중심하고 구의 중심은 교원의 반지름과 수직을 이루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요 각도 조사를 반드시 해줘야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각 조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이랑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타입들은 이런 각들을 포함해서 이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내적이 덧셈은 이제 저 갑방 반방이랑 범위가 있을 때 최대 최소는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최대 최소는 양 끝점이랑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 갈리는 거야. 극대극소에서. 그런데 벡터는 점을 연결하면 중간에 경로를 무시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벡터는. 그래서 곡선으로 움직이는 벡터가 이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르잖아요. 만약에 얘가 곡선으로 움직이면 평균값 정리처럼 생각해보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가 똑같은 미분계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극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기는 거를 지금 무시하거든. 이렇게 가도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면 그냥 벡터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극점 개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양 끝점에서 생겨.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에서 생기는 거야. 극점은 안 생겨. 근데 이제 요거는 거짓말이고 몇 개월 있으면은 다시 배우는데 그때는 벡터의 극점을 인정을 해서 극점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요. 지금은 일단은 수능 볼 때까지는 벡터는 극점입니다. 그러니까 끝점에서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짓을 해놨냐면 시점을 일치시켜놓고 크기를 상수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뭐만 변해? 각만 변해. 뭐와 뭐 사이에서? 0도랑 180도 사이에서 각만 변해. 근데 이렇게 뿔 위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범위가 제한된 애들은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원래는 0도랑 180도 사이에서 각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감소함수잖아. 보여?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어때? 무조건 끝점에서 발생하는 거야. 동의합니까? 따라서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이게 각을 조사해서 범위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범위를 그럼 찾잖아.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찾았잖아. 그러면은 맥스는 어디 생겨? 범위에 있는 방향 문제에 여기에 이제 내적과 그죠? 덧셈의 맥스민 문제. 맥스는 그죠? 각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각에서 미니멈은 각이 제일 클 때 최대각에서 생깁니다. 최대각 최소각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 시점 일치 시켜놓고 각의 형태만 모든 방향인지 아니면 범위가 있는지 그것만 조사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파이널 파트는 얘는 피니시가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만 잘 보면 돼요. 30번 문제는 여기까지 와도 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계산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얘는 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29만 요를 도전할 만합니다. 그래서 1컷은 이제 96으로 하여튼 그렇답니다. 이때 내적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적이 그냥 2점짜리 문제에서는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에서는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야! 소연아, 직육면체나 정사면체는 도형의 성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좌표로 구했었잖아. 그렇게 해서 좌표로 구하면은 내적도 편해지거든. 이렇게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좌표화하면은 내적이 계산이 편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내적 문제인데 아니 도저히 이거 직육면체, 사면체 뭐 뽀개지지가 않으면은 빨리빨리 좌표화해서 좌표를 쪼개면은 금방 풀리면 돼. 근데 공간 벡터에서는 평면 벡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으로 줬을 때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가만 이렇게 해서 A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뭐야? 절대값 B죠? A한테 어떻게 가만 일로 오면은 이 길이가 절대값 A 코사인이잖아. 이놈 곱하기 이놈이 절대값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내적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에 있던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원이 있는데 벡터가 여기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AB 벡터가 C 벡터가 원위로 움직여요. 네? C 벡터가 이렇게 원위, P 벡터가 원위로 움직이고 AP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얘가 동점이야. 동점. 이때 AP 내적 AB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원론적으로 풀면은 중심으로 잡아서 얘를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AP, A, 중심을 잠깐 오라고 해볼게요. A5 플러스 5P로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A5 플러스 5P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내적 AB 이렇게. 되죠? 그럼 A5의 길이가 얼마냐? 반지름이죠? 상수잖아. OP의 길이가 얼마냐? 반지름은 상수잖아. 이게 9나 1의 중심으로 벡터를 얘는 지금 상황상 덧셈을 쪼개는데 덧셈을 쪼개면 길이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5 벡터를 찾아보면 이 점과 이 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수죠. 그죠? 그 다음에 AB 벡터도 상수죠. 동의합니까? 플러스. 그 다음 OP 벡터는 움직이니까 동점이죠. 뭐가 변하는 거야? 승환아, 뭐가 변하는 거야? 방향만 변하죠. 크기는 상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O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을 받은 이거의 중점이니까. 그죠? 이걸 크기가 2분의 1 AB죠. 그래서 이거 2분의 1 절대값 AB의 제곱이 돼서 이건 상수가 되는 거, 스칼라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려면 무슨 방향? 자, 원위의 점은 모든 방향 다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적해서 최대가 되는 무슨 방향이 돼? 같은 방향.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미니멈이 되려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얘는 모든 범위를 다 가지니까. 그러니까 AB의 반대 방향은 P가 여기 있어야 되죠. 동의하죠? 이게 지금 이제 배운 원리로 푸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에 다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9나 1의 중심으로 벡터를 쪼개서 크기는 상수로 만들어 놓고 방향이 모든 방향을 다 갖는 문제이니까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데 사실 적용하는 게 얘를 적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얘를 적용하면은 벡터를 쪼개지 않고 풀어요. 9에서도 가능합니다. 옛날 기출구면 이게 있는데 여기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P가 똑같이 또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 P 벡터는 동점으로 구비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내적은 나의 세계로 나의 벡터 스페이스로 얘를 데려와서 곱하는 거거든. 자, AB의 연장선을 그려놓고 그죠? 원위의 아우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그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끝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 여기서 수직인 접선과의 접점이죠. 이렇게 이 점. 수직인 접선과의 접점 이 점이잖아요. 돼요? 그럼 같은 방향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먼 P점이 여기죠? 돼요? 그 점이 여기잖아. 연장선에서 그 수선과 이 점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연장선에 내릴 수 있는 수선의 발. 그리고 벡터는 항상 시작과 끝, 처음과 끝, 이쪽 끝과 저쪽 끝 위주로 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극점이 생기지 않아. 어? 그러니까 중간 지점보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릴 수 있는 수선의 발이 가장 끝에 어디 있을까? 반대 방향 가장 끝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쪽 끝이 어딜까? 그쪽 끝이 어딜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같은 결론은 어쩌죠? 요걸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3점짜리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